2015년 동상이몽의 한 장면을 봅시다. 시합 때는 예. 그 홍보는 안 한 것 같아도 그렇죠.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아드레날린이 그렇죠. 과다 분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 맞으면 진짜 이렇게 툭 누가 건드는 느낌밖에 안 들고 진짜요. 누군가와 치고받고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이 내용에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와 싸울 때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싸움이 끝나고 뒤늦게 고통이 몰려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를 신체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신체는 싸울 때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도록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보다 원론적인 설명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최근 바쁜 일이 생겨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현재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군요.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더 자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다시 잠에 들어버리고 결국 회사에 지각하고 마는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당신의 신체가 현재 내 몸의 수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당신에게 피로감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불러일으켜 수면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죠. 당신은 오늘도 매우 피곤한 상태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알람 소리가 아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깹니다. 눈을 떠보니 내 앞에 징그러운 뱀이 있습니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즉각적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비명과 함께 재빠르게 자리를 피해버리죠. 상황이 종료된 후 당신은 신기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상을 할 때 그렇게나 힘들고 잠이 간절했던 내가 눈앞에 뱀을 보자마자 피곤하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특정 상황에 따라 욕구와 감정, 마음과 생각 등 신체의 특정 속성을 재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수면이 부족한 경우 우리 몸은 잠을 자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도록 피로감이라는 스위치를 켭니다. 이로써 우리는 강한 수면욕을 느끼게 되며 잠을 청하려고 시도하게 되죠. 같은 상황에 위험한 뱀이 내 앞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우리는 피로감이라는 스위치를 켜 우리의 신체가 잠에 들도록 유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피로감의 스위치를 끄고 두려움에 반응하는 스위치를 활성화시켜 당장 자리를 피하도록 만듭니다. 요컨대 우리의 몸은 특정 주어진 상황, 우발적 사태에 따라 각각의 요소들을 재빨리 조율한다는 것이죠. 앞서 알아본 타인과 전투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상대라거나 전투 중 심각한 신체적 훼손을 당했다면 우리의 몸은 내가 계속해서 고통 없이 맞서 싸우게 만들기보다는 극심한 고통을 느껴 싸울 의지를 잃어버림으로써 상대방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의 자비를 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행동을 유도해야 생존에 유리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숙련된 격투기 선수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은 고환이나 간 등을 포함한 신체 특정 부위를 매우 강하게 타격받는다면 아무리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공포입니다. 우리는 여러 감정들을 공포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버리지만 사실 이 감정을 세분화시킨다면 매우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과거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었던 상황은 어두운 밤에 포식자에게 습격받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은 상황 탐지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몇몇 신체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지각과 주의력이 변합니다.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갖가지 소리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자각하지 못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듣지 못했던 삐걱대는 소리나 바스락거리는 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또한 신호 탐지의 역치가 변화합니다. 평소보다 증거가 훨씬 더 적더라도 마치 위협이 있는 듯 반응하게 됩니다. 목표와 동기 가중치가 변하고 안전의 우선순위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평소에 이루고자 했던 다른 목표들과 그것을 보조하는 계산 체계들은 즉각적으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인간은 오랫동안 굶었더라도 순간적으로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게 되고 수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어제와 내일에 대한 근심, 여러 가지 욕구들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기능들은 안전과 생존에 초점을 맞추죠. 이러한 인체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만 활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서로 동시에 활성화되며 조화를 이루거나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당신에게 짝이 있다는 조건과 그 짝이 다른 사람과 성교를 한다는 조건을 합치면 성적 부정의 상황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인류 역사와 함께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일어난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과 관련지어진 특수한 상황 탐지기를 진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 배우자가 오늘따라 뭔가 좀 느낌이 쎄하다, 소위 사람들이 표현하는 여자의 직감,
남자의 육감도 이에 속하죠. 우리는 배우자의 성적 부정이 일어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평상시보다 폭력과 마주칠 확률이 높았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차오르고 이것은 상대 남성과의 충돌을 유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했을 때 폭력이라는 요소 또한 고려하여 성적으로 질투와 분노를 느끼면서 동시에 폭력에 대비하는 프로그램, 아드레날린 분비, 심박수 증가 등 동시에 여러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대 경쟁자를 다치게 하거나 제거하겠다는 목표가 생기고 과거를 재분석할 수 있도록 기억들이 활성화되고 과거 배우자에 대한 자신 있던 평가와 확신은 의심으로 전환되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여러 가지 신체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립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알고리즘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 변수들을 재계산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허락하며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너무나도 거대한 변수에 갑작스럽게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우리가 저녁 식사를 우연히 바닥에 흘렸을 때에는 순간적인 짜증이나 실망 정도만 최신화시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사별 등 큰 변화를 갑작스럽게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인간의 설계 구조 전체에 퍼져있는 거대한 계산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여러 가지 습관 요소들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현재 알고리즘은 남편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맞춰 과거에 조정되어 있던 값이기 때문입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당장 내일 식량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구해야 할까? 누가 양육을 도와줄까? 등등 우리는 수많은 값들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슬픔이나 우울에 빠진 사람들은 뇌의 활성의 수치들이 높게 나타나며 외부에 주의를 기울이고 남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손해를 줄 수 있지만 현재 당장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지 않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뇌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뇌의 전반적인 값을 재조정하여 최신화된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등 우리가 전자기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다른 기능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마음은 주어진 조건에서 균형을 찾아 적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게끔 우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